이번에는 소득세 과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종합과세 또 분리과세, 분류과세로 나뉘어집니다. 종합과세는 소득을 획득하는 개인별로, 사람별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 모든 소득을 합산을 해서 누진세율로 과세를 하는 게 종합소득 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옆에 보시면 이 종합과세 외에 분류과세, 분리과세가 있는데요. 혹시 이 분류과세나 분리과세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채팅창에 들어보신 적이 있다 하시면은 3번,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은 4번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네, 종합과세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분류과세나 분리과세에 대한 얘기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분류과세는요. 다른 소득과 애초에 합산이 되지 않는 소득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결집효과 완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들어보셨죠? 퇴직은 퇴사를 할 때 받는 소득이고요.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만약에 퇴직을 매년 하게 된다면 이 퇴직소득이 발생하겠죠. 근데 이게 퇴직한 걸 매년 하게 된다는 말이 좀 슬픈 얘기긴 합니다. 그렇죠. 일반인이 퇴직을 매년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할 때 이렇게 퇴직소득이 나오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 세무 쪽에는 이직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일도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어 3D 정도로 좀 5월 달이나 아니면은 3월 달 이렇게 신고 기간이 되면은 야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좀 높은 직종이긴 해요. 또 일반인이 이 양도소득처럼 매년 부동산을 매매하지는 않죠. 부동산을 매년 매매할 수도 있는데 일반인인 경우에는 극히 드물겠죠. 그리고 매일매일 부동산을 사고 팔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당해에 이렇게 종합소득 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 퇴직소득이나 아니면 이런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한 해에 세부담이 너무 증가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 결집효과의 완화라고 해서 그렇게 한 해에 너무 많은 세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되지 않고 따로 분류과세 되면서 소득 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그렇다면은 이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는 내용을 아셨는데 중간에 끼어 있는 이 분리과세는 무엇일까요? 일부 몇 가지 소득에 대해서 이 소득이 지급될 때 원천 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세금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어, 어떤 경품에 당첨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 50만 원짜리 카메라를 당첨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근로소득자로서 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소액의 경품에 대한 50만 원에 대한 걸 종합소득세 때 다시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많이 번거롭겠죠. 어 세법에서는 이렇게 소액의 경우 원천 징수를 했을 때 과세 종결을 하게끔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리과세에는요. 무조건 분리과세와 또 선택적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말해서 무조건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아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과세가 되겠죠. 하지만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기타 소득과 연금 소득에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 과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 소득과 어, 소득 금액은 다르다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순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고 나오는 순수익이 바로 소득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보시면은 필요 경비 외에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근로소득 공제, 연금소득 공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테이블에 금액을 넣게 되면은 얼마 정도의 공제가 산출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필요 경비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 소득 금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생기시는 분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오시면은 저 이자 소득 있어요. 또 배당 소득 있어요. 라고 신고를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있어서 한번 신고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를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나 이자소득 아니면 배당소득이 2천만 원 넘어서 신고 한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3번 남겨주시겠어요? 저도 해서 은행에 두둑히 돈 모아서 이렇게 이자랑 배당소득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자와 소득과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필요 경비가 인정이 안 돼요. 이 필요 경비 같은 경우에는요, 소득에서 그 이 수익 금액을 벌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 경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나 배당에서 이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불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필요 경비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그 수익 금액 자체가 바로 소득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입소득의 경우에는요, 실제로 사용된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해줍니다. 인건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세입과 관련된 여러 비용들을 차감한 후에 사업소득 금액이 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테이블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테이블에 상응하는 내용에 따라서 근로소득 세입공제와 연금소득 연금소득 공제를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근로소득 금액과 연금소득 금액이 산출이 되는 거죠. 기타 소득은 또한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되는데요. 이 기타 소득도 그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만큼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해주고 기타 소득 금액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어,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라 그러면은 사업소득이 되지만 일시적인 소득 같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제가 만약 강의를 이렇게 1회, 일회성으로 한 번에 이럴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 되고 제가 뭐 연간 강의를 40회 아니면 100회 이렇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는 사업 소득이 됩니다. 강의 뒤편에 이 기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상세 설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간략하게 소개만 드리고요. 이렇게 이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액, 연금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들을 다 합산을 하여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종합소득에서 무조건 분리과세와 또 선택적 분리과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면 채팅창에 5번 남겨주시겠어요? 그러면 기타 소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할 수가 있으세요. 이 기타 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가 되려면은 이 기타 소득이 얼마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총 수익 금액이 얼마가 되어야지 이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가 나올까요? 대부분 필요 경비를 60% 정도 인정해주는 기타 소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0만 원이라는 소득 금액이 산출이 되려면 그 수익 금액에서 80%가 내 소득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아마 한 750만 원이 수익 금액으로 잡히면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 될 거예요. 이제 내가 유리한 쪽으로 분류과세를 하든지 아니면 종합과세를 하든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사업소득이 있어요. 사업소득이 예를 들어 6% 세율의 사업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타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있어요. 기타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있다면 기타 소득 금액에서 20%를 원천 징수를 하거든요. 어, 여기에 이제 주민세가 2%가 붙어요. 그래서 22%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20% 원천 징수한 거랑 지금 제가 사업소득이 6% 세율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합치게 되면 기부세액인 제가 20%의 원천 세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6% 구간인 거예요. 이러면 지금 차이가 14%가 나죠. 이만큼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때요? 종합과세로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35%의 사업소득이 있는 거예요. 35% 세율 구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했어요. 똑같이 동일하게 기타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있어요. 똑같이 20%를 원천세 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차이가 몇 프로 나나요? 15%의 차이가 나죠. 그렇죠? 이때는 15%만큼 세금을 더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 분리 과세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더 유리하겠죠. 음,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다면은 채팅창에 4번 남겨주시겠어요? 윤 대표님 외에 다른 분들은 어디 가셨나요? 네. 이 동일하게 이 연금소득 또한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선택적 분리과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선택적 분리과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았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과세, 그리고 합산과세, 종합과세죠. 그리고 이 종합과세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분리과세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소득들이 있었다. 분리과세일 경우에는 이제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확정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종합과세일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자와 배당 소득의 경우에는 이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분리과세 또는 당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제가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없는 내용입니다.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요, 분리과세라는 게 없고 전부 합산과세 하셔야 됩니다. 근로소득 중에는 일용 근로자 근로소득이 있는데요. 이 일용 근로자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당연 분리과세 됩니다. 또 기타 소득, 또 연금 소득 같은 경우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 금액 합계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 또 연금 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금 수익 금액의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